서울에 거주하는 일본인 며느리 사토 미카님의 이야기인데요. 한국에 시집 온 지 벌써 10년이 되었다는 미카님이 겪은 명절 문화 충격담입니다. 정말 생생하고 재밌는 이야기라서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카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일본인 며느리 사토 미카라고 합니다. 한국에 시집 온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명절이 와도 덤덤하게 준비하지만 솔직히 처음에는 정말 매일이 문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첫 명절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와요. 첫 번째 충격은 이게 조용한 명절이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그랬거든요. 우리 집 명절은 조용해.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차례 지내고 맛있는 거 먹어.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일본식으로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예쁜 음식들을 가족끼리 조용히 먹고 차 마시면서 대화하고 오후쯤 되면 그럼 우리 집에 가볼게 하고 각자 헤어지는 그런 평화로운 명절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대규모 요리 작전이. 시어머니가 미카야, 이 무 500개 좀 썰어줘 하시는데 저는 500개요? 하고 멘붕이 왔어요. 시동생은 또 언니, 전 반죽 20인분 만들었어 이러는데 저는 속으로 도대체 몇 명이 와서 먹는 거지?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결국 하루 종일 주방에서 나올 수 없었고 밤 11시에야 마지막 설거지를 끝냈는데 더 충격적인 건 다음날 아침에도 또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일본에서는 명절에 이렇게까지 하지 않거든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충격, 세뱃돈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이었던 게 세뱃돈이었어요. 일본도 물론 아이들한테는 용돈을 주지만 그건 당연히 어른이 아이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미카야, 내일 어른들께 드릴 봉투 준비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네. 어른들까요? 제가요? 이랬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잠깐, 나도 받는 입장 아닌가? 외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어른들께 돈을 드려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한국식 합리성인가? 싶었죠. 그런데 지금은 매년 봉투를 준비하면서 은근히 뿌듯해해요.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넣어드려야지 하면서 말이에요. 10년 전에 저를 보면 분명 미쳤다고 할 텐데. 참 신기하죠? 세 번째 충격, 5시간이 금방이라고요? 시댁이 부산이어서 명절마다 장거리 이동은 피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까지는 금방이야. 부산이니까 가까운 편이지.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오전 9시에 출발해서 오후 2시에 도착했어요. 5시간이나 걸린 거죠. 차 안에서는 라면 먹고 화장실 대란 벌어지고 아이는 울고 정말 지옥이었어요. 그렇게 다리 저리고 허리 아파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상태로 도착했는데 시댁 어른들의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어머, 오늘은 진짜 금방 왔네. 평소에는 7, 8시간 걸리는데? 저는 무표정으로 네. 금방 왔네요. 이랬어요. 일본이었다면 분명 멀리서 힘들게 오지 말고 가끔 전화로만 안부 전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한국은 명절에는 무조건 와야지. 이게 가족이지.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네 번째 충격, 다 같이 잔다고요? 진짜로? 그런데 진짜 문화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잠자리였죠. 명절 전날 밤 10시쯤 되니까 온 집안이 이불 깔기 대작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실, 안방, 작은 방까지. 할아버지 옆에 6살 조카가 누워있고 시누이 옆에 갓난아기가 있고 제 옆에는 시동생이. 그리고 남편은 거실 바닥에 누워있고. 정말 어색했어요. 일본에서는 가족이 모여도 밥 먹고 차 마시고 몇 시간 대화한 다음에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날 밤 잠을 어떻게 잤는지. 할아버지 콧꼬리 소리가 메인이고 아기 울음소리가 배경음악이고 누군가 이가는 소리까지. 정말 한숨도 못 잤어요. 그때는 어디서든 자리에만 있으면 눕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반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명절 모임이 취소됐을 때였어요.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왜 올해는 부산 안 가?
할머니 집에서 다 같이 자는 거 재밌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희가 그걸 재밌어 했다고? 남편도 여보, 나도 이상하게 아쉽네. 왜 이렇게 조용하니? 이러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불편하고 복잡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 가족만의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다는 걸요. 지금의 저는 10년 전에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해요? 일본은 이렇지 않은데? 언제 끝나나요? 이런 생각만 했다면 지금은 올해는 누가 또 올까? 저는 몇 가지나 붙일까? 아이들이 얼마나 컸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한국 명절은 효율성은 제로의 피로도는 맥스지만 가족애와 추억은 정말 맥스예요. 일본의 깔끔하고 개인주의적인 명절도 물론 좋지만 한국의 시끄럽고 복잡하지만 따뜻한 명절도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평생 남을 것 같아요. 우리 집 명절은 항상 북적북적하고 재밌었어. 이렇게 말이죠. 물론 여전히 명절 준비는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힘든 과정조차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답니다. 아, 그리고 올해는 제가 먼저 시어머니께 연락드렸어요. 어머니, 올해 설 준비 뭐 도와드릴까요? 10년 전에 제가 본다면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미카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생생하고 재미있는 경험담이었는데요.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결국은 사랑과 이해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따뜻한 사연이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들려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